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뜨거운 주제가 있죠. 국민연금인데요. 더 내고 더 받자는 새로운 안이 나왔지만 지금 내는 돈을 진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젊은 층의 불안도 커지고 있어요. 대선을 앞둔 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 국민연금에 대한 대선 후보의 난리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혁신당 후보 이준석입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한때는 자주 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가 있었지. 그런데 알파고 씨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저 형만큼 바쁘진 않아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쫓겨나가지고 한 3년 동안 고생하고 다녔거든요. 오늘 우리의 메인 주제는 국민연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저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 보면 달 타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못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국외 인구 구조상 이제 아무리 내도 오늘부터 갑자기 출산율이 2, 3으로 올라간다 해도 예.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0.7 막 이러잖아요. 예. 알파고 88년생이잖아. 예. 무조건 난 못 받아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결정한 정치인들 전부 다 뭐 60대 이런 사람들인데 예. 나중에 알파고가 못 받는 나이 때쯤 되면은 거의 한 그 사람들 90살 됐을 거거든요. 예.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뭐 항의할 사람도 없고. 네, 이 국민연금 제도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소득 재분배가 있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제 적금 의미가 있어요. 예, 네, 월급 받으면은 한 10%랑 떼가지고 무조건 저축하게 만드는 효과. 예,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고 많이 받게 해가지고 국민들 중에 소득이 적은 분들은 네. 나중에 소득 재분배한 효과를 기대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이제 이게 돈 좀 남는다고 다 코인하고 주식하다 날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예. 한 10% 정도는 억지로 30년 뒤에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놔두자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사실은 도표들을 좀 약간 준비를 했어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준비했던 도표는 이 도표인데요. 네. 손가락보다는 이걸 쓰시면 더 좀 오케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뿅. 자, 이런 첨단 장비를. 자, 예. 여기에 보험 너무 길다. 자, 여기 보험료율이라 돼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월급 대비 내야 되는 돈이에요.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가가지고 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됐을 때 예. 그때 내 평균 소득이 얼마를 받느냐, 낸 돈, 받을 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 정도 내야 되는데 이번에 여야에서 졸속 합의를 통해 가지고 13% 늘렸다는 거는 원래 한 400만 원 받으면은 36만 원에다가 52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만 원. 16만 원 정도 더 내야 16만 되는 원 거죠. 정도, 예. 물론 봉급생활자는 회사가 반을 내주기 때문에 네. 체감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예. 어쨌든 전체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이제 개혁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받는 거는 88세 못 받아. 아, 네.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더 내고 못 받고로 바뀌는 거예요, 알파고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유독 이렇게 분노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받는 건데 네. 이 받는 거는 내년부터 즉시 적용. 2026년부터. 오,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이득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로 이득을 보는 거고,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에서 13으로 네. 4% 오르는데 이게 0.5%씩 8년에 걸쳐 오르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받는 거는 바로 받아버리고 보험료율 더 내는 거는 지금 기성세대는 찬찬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개혁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받아갈 때까지는 터지지 않아요. 복단 돌리는 것 같은데 이런. 폭탄 돌리기 맞아요. 옛날에 뭐 가족 오락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호박 모양의 폭탄 돌리다가 나한테서 터지면 이제 으악 지는 건데 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정치를 몇십 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를 폭탄이 언젠가 제가 있을 때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혁안이 나왔을 때 형 정당이 이걸 말리려고 했어? 아니면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반대표를 하셨고? 우리가 가진 게 의석이 3석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합의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된 거죠. 개혁안을 만드신 분들 중에서 좀 나이가 비교적으로 어린 의원들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의원들 한 20명 정도가 네. 이거 반대한다라고 기자회견한다고 그랬거든요. 여야 다 있었어요? 여야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지금 봤을 때는 다들 동료 의원들이지만은 네. 그냥 그 안에서 100명씩 180명씩 있는 당에서 네. 우리 당에도 반대하는 사람 좀 있어라는 걸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아. 왜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네. 이걸 모수 조정이라 그래요. 숫자의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모수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네. 모수 조정 말고 아예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구조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하자고 이제 이걸 했으니까 그것도 하자고 젊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노관심. 국회에 다른 의원들이 노관심. 지금 방금 전에 모수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모수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받고 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소득의 퍼센티지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숫자들 개수 같은 거를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큰 시스템의 개혁 없이 큰 틀의 조정 없이 그냥 숫자만 조금 바꿔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 연금이 제궤도로 오를 수 없다. 큰 시스템에 좀 개혁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들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해가 더 쉽게 하려면 하나의 고정 월급을 네. 가정하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되면은 네. 지금 한 9% 정도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 부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4%가 오른다. 그러면은 300에 13%를 곱하면은 한 39만 원에 40만 원 정도. 요 정도를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12만 원 오르는 거예요. 예, 300만 그래서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평생 내는 보험료를 받더니만 한 1억 3,300 내던 게 1억 8,7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연금 받을 때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예. 123만 원에서 132만 원 정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른 걸 다 합쳐봤더니만은 2억 9천 받던 게 한 3억 1천 받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5천만 원 정도 더 내야 돼 평생. 예. 그리고 2천만 원 정도 평생 더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소득 외에 또 소득이 그런 사람이니까요. 혼자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지금 알파고 기준이에요. 이게 보면 12만 원이 오르는 게 알파고 기준이고 직장인들은 6만 원 오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 부담도 회사가 반 내주는 것 같지만 그 회사가 반 내주는 게 원래는 월급으로 더 줄 수도 있는 거였어요. 어차피 12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을 알파고 개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게 이제 조세 귀착, 사회보험료의 귀착 이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알파고 12만 원이면은 10번이면 몇 번이나 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몇 번까지는 아니고 요즘 세상에.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12만 원이면은 사실 관리비도 낼 수 있고 하잖아요, 이제. 네. 개혁안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언급된 또 다른 이제 주제가 뭐냐면 크레딧 제도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크레딧 제도가 제대로 무엇인지 이거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국민연금은 예를 네. 들어 1년 내고 받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최소 10년 정도 납입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받는 연금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남자 같은 경우는 군복무하잖아요. 그럼 조금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메꿔주는 제도가 크레딧 제도인데 예. 그 출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은 네. 한국에서는 뭐 일을 하다가도 좀 쉬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출산 크레딧 같은 것을 좀 높여준다. 그래가지고 뭐 첫째 아이 때부터 이런 출산 크레딧 주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데 사실 그 금액 문제가 제일 크죠. 그럼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또 그만큼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처음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가 네. 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는 국민연금이라는 거 사실 아까 말했듯이 강제저축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이때는 은행 이자도 꽤 높았어요. 대한민국에. 네. 은행 이자가 막 20%씩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국민연금에 돈을 넣어야 돼? 국민적 저항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소득의 3% 정도만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소득의 70%를 보전해 줄게라고 해서 유인책으로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3% 내고 70% 받아가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 여기 계속 내려오잖아요. 예. 지금까지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가 개혁의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든 세대에게 유리하게 좀 약간 사탕발림하는 거다. 600만 원 내고 1억 받아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맞아요? 여기 3%를 내고 70%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그런데 그분도 네. 600만 원 내고
지금 1억 넘게 받아가신 분도 어떤 사례인가 봤더니만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금을 받아가려고 그러면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 처음에 연금이 생겼을 때는 나이가 예를 들어 이미 한 60대가 되신 분들은 10년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60대에 이제 연금 수령이 시작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그분은 한 5, 6년 동안 3% 정도만 내고 네. 받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왕창.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자기가 낸 돈의 20, 30배를 그냥 가져가는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실제로는 나중에 그 젊은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 거죠. 합의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금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아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아직은 크게 타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신들 월급 명세서에 안 그래도 요즘 물가 많이 올랐는데 당장 뭐 10만 원씩 뭐 15만 원씩 더 떼어 나가고 그게 연간 1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러면은 분노할 젊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연금 계약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돈들이 지금 거기서 모으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 돈을 뭐해? 그냥 은행에다가 이자로 맡긴 거예요? 그 돈을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수백조 원 자금을 굴리는 거예요. 수백조 원. 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네. 어떤 경우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그거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 그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국민들의 이제 연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이 잘 벌 때는 1년에 막 10% 15% 이렇게 벌기도 하고요. 네. 그 세계적으로 수익이 잘 나는 연금이긴 해요. 미국에 보면은 뭐 캘퍼스라든지 이런 좀 공적 연금들이 있는데 거기보다 수익률이 잘 나올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잘 나와도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낼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받아갈 사람 많고 국민연금은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설마 형이 개혁안이 아기 많이 만들어서 이거 아니겠죠? 그러면 좋은데 예. 사실 그것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게 예.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때문에 누적된 저출산 있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부터 출산율이 3, 4가 돼도 예. 사실 연금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 그 금고 안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해외에다 투자해놨기 때문에 예. 거기가 막 현찰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적어도 한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금이 1,0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전조. 예. 전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돈을 더 많이 낼 거잖아요. 이 돈이 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고갈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오르는 시간인 게 1,000조 원에다가 아까 1,000조 원 운용하면은 1년에 몇십조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또 내는 돈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 알파가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5,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인구 감소되는 지점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서히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고령화가 되면은 연금 받아가는 사람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쓸 돈은 늘어나고 버는 돈은 줄어들고 알파고가 지금 젊을 때는 돈을 좀 벌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나중에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알파고도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래 방송에서 안 부르고 그럼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안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럼 나가는 건 이제 알파고도 이제 애가 크고 이러면서 대학 등록금 내줘야 되고 이러면 그때쯤부터 이제 쌓였던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알파고 인생이에요 이제 앞으로. 아니 제 인생 거기에다가 왜 이렇게 그러세요? 잠시만요. 알파고가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죠. 알파고 인생이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알파고가 근데 방송인으로서 또 알파고가 능력이 있으니까 칭찬 감사합니다. 갈수록 이렇게 버는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애들 등록금 대고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예를 들면 삭감을 해가지고 35% 30%를 줄이면 이거 좀 더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거에 비유되냐면 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면만 먹고 살면 이제 이게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연기가 필요한 정치인이 필요하네요. 굉장히 빡셉니다. 그렇게 하기가. 부가식으로 바꾸자. 그럼 부가식이 뭐고 뭐가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적립식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 적금은 우리가 낸 것에 대해 가지고 이자 붙여 주잖아요. 국민연금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낸 것에 대해 가지고 일정량 주는데 아까 보면 그래프가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가게 되면은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한다?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립식으로 가다가 돈 떨어지면은 부가식으로 세금으로 메꿔가지고 연금을 주는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또다시 알파고의 삶을 보자고요. 알파고가 처음에는 노후에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적금해놓은 걸 깨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적금이 다 이제 쓰고 없는 거예요. 알파고의 아이들이 나중에 생활비를 네. 한 사람당 50만 원씩 보내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가 하나면은 50만 원밖에 못 받겠죠. 예. 둘 셋이면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조금씩 이제 부가식이란 게 뭐냐? 알파고 아이들한테 부과하는 것처럼 예. 그 시대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할당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라. 내가 애비가 이만큼 살려 그러면은 니네가 5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이 부가식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있죠. 어디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보면은 예. 사회복지를 이제 더 이상 이런 적립식으로 감당 못하면은 부가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예.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결국에는 예. 이 연금에 대해 가지고 축소 또는 부가식으로 전환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부가식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왕창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줄여가지고 그 부담할 수 있을 만큼만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연금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는 숫자가 충분히 이제 많은데 태어나는 세대는 출산율 떨어져가 요거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게 나중에 알파고 여기 위에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네. 나중에 그래프가 이렇게 역 피라미드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알파고 애들이 한 여기 정도 있을 텐데. 네. 한 7살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쯤 있잖아요. 예. 요 나이트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보다 여기가 한 3배 많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알파고 I 세대가 나중에 알파고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세대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폰지 사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빵빵한데 이제 그 기업들로부터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 세금으로 좀 보충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1년에 걷는 세금이 예. 거의 한 300조, 400조 정도 될 텐데 예. 그 정도에서 지금 국민연금을 메꾸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많아봐야 뭐 제가 봤을 때 10조? 20조 요 정도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다른 데 쓸 돈 많으니까. 예. 그거로 몇십 조씩 적자나는 거 못 메꿉니다. 아, 이제 그 개혁안을 통과되고 난 다음에 조민이들에서 계산을 하더라고. 아, 예.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지 그동안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지금대로는 못 받아요, 어차피. 아니, 못 받아요. 나중에 부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네. 조금씩 받아도 오래 받으면은 네. 그래도 낸 거만큼 받고 가겠죠. 근데 그 말인즉슨 거의 알파고 한 100살까지 살아야 될걸요? 우리 이웃 국가 일본이 제 듣기로는 우린 100년이어도 고갈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의 비결이 뭐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게 일찍 왔잖아요. 네. 그래서 대비를 좀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일본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후생연금이라고 하는데 후생용. 예, 더 내고 덜 받기 예. 합의에 성공했어요. 아. 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이제 도입한 거죠. 그게 뭐냐면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아니면 기금의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는 액수를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게.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가능해진다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이게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구조 개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이 큰 그림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좀 양보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일본 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네. 거기는 하나의 당이 계속 오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합의가 좀 쉬운 편이죠. 예.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당 간에 이제 정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합의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도 나이 든 세대가 조금 이 젊은 세대를 위해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이 둘이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득 수준이 하위 70%인 분들에게는 네. 기초연금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네. 노인층에 대해 가지고 네. 낸 것과 관계없이 네. 일정량을 이제 받는 건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걸 바탕으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근데 아까 알파고 우리가 그 네. 그래프 봤을 때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붓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보다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이 강제됐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나이가 70대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을 쌓아놓은 게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초연금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네. 제도가 2012년 선거에서 이제 등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갈수록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들을 이제 국민연금의 결손분을 메꾸는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의료 기술도 좀 약간 올라갔잖아요. 사람들 생각보다 좀 사시잖아요. 오래 사시고. 네. 그래서 좀 정년퇴직의 그 나이도 좀 약간 이게 만약에 정년 연장을 네. 하기를 바란다면은 연금 수령 시점을 네. 뒤로 좀 미는 게 어떠냐. 그러면 노인분들 중에서 조금 아직까지 일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버시고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이 뒤로 갔으니까 연금 고갈은 늦출 수 있고 이런 게 사회적 타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정년을 좀 약간 밀어주면 일자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양난의 칼 아니에요? 양날의 칼이고요.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 피크제라는 걸 해가지고 예.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일은 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 네. 한창 쌩쌩할 때, 뭐 50대 후반 이럴 때보다는 60대 가신 분들이 근무 시간이나 일하는 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임금 피크제로 조정을 또 세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조금 잠식하긴 하겠죠. 하지만 네. 서로 영향 주지 않게 설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알파고 그런데 난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가면은 네. 거기는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옛날부터 70대 이상 분들, 60대 이상 분들 많이 했거든요. 네. 유럽이나 터키 같은 데 가면 어때요?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네. 영국 이제 싱가포르는 약간 영국 지배를 받았고 영국 스타일이지만 네. 나이가 많으시면 자식들이 집에서 모셔야 된다는. 이제 그 튀르키예 같은 데 가도 네. 젊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직도 일하세요. 기회가 있다면 일하긴 한데 그냥 동시에도 자식한테는 엄마 아빠를 먹여 살리는 건 하나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나이 네. 드신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일정한 그냥 소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성을 네.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커리어를 이제 밟아나갈 수 있는 정규직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깝죠. 그렇다면 우리는 연금 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연금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고갈될 거고요. 고갈돼가지고 네. 세금으로 부가식으로 바꿔야 되는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네. 지금까지 납입한 그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구연금으로 하고 네. 그거는 부가식으로 나중에 세금으로 조금 메꾸는 방식으로 버티고 네. 다만 우리가 합의하는 시점부터 연금은 신연금으로 가져간다. 네. 그 신연금은 뭐냐? 더 내고 덜 받기 구조가 우선 들어가는 거고요. 네. 거기다 아까 말했던 자동 조정 장치.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연금 수급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기대 수익비라는 게 있어요. 네. 기대 수익비는 내가 낸 돈이 한 1 정도 되면은 네. 지금은 연금이 3 이렇게 받아가요. 네. 근데 1 내고 1 받아가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어떤 부분까지 쳐가지고 1 내고 사실상 1 받아가는 형태로 바뀌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소득 재분배 이런 것보다는 강제 적금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해가지고 가야지만이 연금이 안 터진다. 나름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눈치를 보신 것 같아요. 그 구현금도 좀 제대로 좀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이 받아가는 돈을 조금 더 줄이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게요. 네. 방금 알파고 말이 맞는 게 소득 대체율을 낮추자는 합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잠깐만. 이준석 후보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 지금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 아니야? 뭐 이런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리고 그들이 네.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내고 더 받기라는 언뜻 들으면 나쁘지 않은 구호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연금 개혁안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가 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최근에 와서 나 국민연금 달달할 거야, 이민 갈 거야 하시는 청년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분들한테는 대선 후보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사실 젊은 세대에게 정치에 대한 이런 많은 내용을 알리려고 제가 노력하지만은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번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젊은 세대가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연금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게 맨날리지에서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손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진짜 문제 많은데요. 구연금, 신연금 분리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은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